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한반도에 불어닥쳤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등 화재 사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임하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제 전날보다 더 춥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지금 기온이 얼마나 더 떨어졌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일, 금요일 정말 한반도에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요. 기온을 좀 살펴보면 오늘 강원도 평창의 경우 영하 24.9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전국에서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요. 네. 대관령의 경우 영하 23.2도, 철원은 영하 20.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서울의 경우 어제는 영하 10.2도의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더 떨어져서 영하 12.2도까지 기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체감 온도는 무주 산간으로는 영하 35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몸으로 느끼는 추위가 심했고요. 서울도 영하 17.3도를 보이는 등 이 체감 추위가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경우 기온이 더 많이 내려갔는데요. 이 대구의 경우 영하 10.7도까지 떨어졌고요. 부산과 광주도 영하 10.1도까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온화한 남부지방에도 굉장한 한파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이제 전남과 경남 일부, 울산의 경우 한파주의보는 해제가 좀 됐습니다. 원주의 경우도 주의보로 특보가 좀 완화가 됐는데요. 다만 경북 봉화는 한파 경보로 특보가 좀 강화가 된 상태고요. 충남 당진과 서산도 한파주의보가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한파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계속해서 추위는 좀 심하게 이어지겠고요. 낮에도 영상권으로 오르지 않고 영하권의 기온이 머물면서 종일 추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차차 풀리면서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래도 이 추위가 내일부터는 좀 누그러진다니 다행인데 앞으로의 날씨도 궁금해요. 이런 한파가 또 언제 찾아오나요? 네, 일단 내일 날씨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 서울의 경우 영하 8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오르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전의 경우 영하 9도, 대구 영하 8도, 철원 영하 18도로 여전히 매서운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영하 35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한반도에서 영향을 주고 지금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위는 차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이 대기 하층에서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평년을 좀 밑도는 날씨가 이어질 걸로 지금 보이고요. 아침에는 한 5도가량 밑돌고 낮에는 2, 3도가량 밑돌면서 내일까지는 좀 춥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경기와 강원 등의 일부 중부 내륙의 경우에는 월요일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으로는 평년과 대체로 비슷한 겨울 날씨가 좀 전개가 될 걸로 볼 수 있고요.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좀 오르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잠시 포근해졌다가요. 다음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또다시 영하 8도에서 9도 정도로 떨어져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한파가 아니더라도요. 이 정도 기온이면은 좀 굉장히 몸으로 느끼는 추위가 심하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잠시 포근해졌다가 또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독감 환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 기온의 변화가 급격하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주도 날씨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특히 건강 관리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겠고 또 이제 당부드리는 것은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 외출하실 때 방한용품을 이제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목도리 같이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목 부위에 잘 둘러주시면은 이 체감 온도를 3도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추위에 취약한 이 신체 부위는 잘 감싸주는 게 중요하겠고 앞서 좀 전해드렸지만 동파 사고 굉장히 많이 발생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뽁뽁이라던가 얇은 천을 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도관 등을 잘 감싸주면은 굉장히 보온 효과가 좀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온에 좀 더 힘써 주셔야겠고, 또 외출을 좀 장기간 하신다면은 수도꼭지에 물을 약하게 틀어놓고 외출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이 워낙에 추운데 건조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산불 발생 위험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동해안을 따라서 지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죠. 네, 동해안 지역은 거의 뭐 한 달 내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 겨울철에는 동해안 쪽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가 메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철 산불을 특히 주의 좀 하셔야겠는데요. 오전 10시에 건조특보가 또 확대 발표된 곳이 있습니다. 우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건조경보로 좀 강화가 됐고요. 강원 산지와 경북과 경남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 건조특보 기준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효 습도를 따져서 이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를 발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효 습도라는 거는 나무나 목재의 건조한 정도입니다. 그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가 내려지고요. 실효 습도가 25% 이하로 이틀 넘게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될 때 건조 경보가 내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실효 습도가 50% 이하면은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는 50%보다 훨씬 더 이하로 굉장히 대기가 건조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화재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동해안 지역에서는 최근에 눈이나 비 소식이 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건조하고요. 이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수분을 머금지 못해서 더 평소보다 불이 잘 붙는 환경이 됩니다. 게다가 이 지역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대기가 더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요. 이 불이 났을 때 이 불이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굉장히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좀 하셔야겠고, 최근 일주일간 전국에 산불이 한 19건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조특보가 더 강화가 된 상태, 또 확대 발표가 된 상태에서 강풍까지 계속해서 불 걸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산불 위험에 주의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이 큰 상황인데 지금 미국 LA에서도 큰 산불이 났잖아요. 이것도 주요 원인이 강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죠. 로스앤젤레스 해안가에서 산불이라서 아직까지 진압이 다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 6일에 발생을 해서 거의 뭐 나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A 일대에서 시작한 불이 이렇게 강하게 번질 수 있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강한 바람 때문입니다. 네. 이 바람이 이제 산타나 바람이라고 하죠. 악마의 바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동절기에 주로 부는 이런 국지성 돌풍입니다. 산맥을 넘으면서 더 건조해지고 강한 바람이 되면서 이 작은 불씨를 굉장히 큰 불로 번지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을 악마의 바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속도가 거의 뭐 시속 160km 정도로 거의 허리케인급 강풍이 좀 불고요. 네. 게다가 지금 이 지역이 굉장히 지금 건조하거든요. 습도까지 낮다 보니까 더 불이 잘 번지는 이런 조건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겨울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부터 강수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기가 메말라 있던 상태인데 불까지 발생을 하면서 특히나 강풍까지 가세를 하면서 굉장한 산불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 면적이 거의 여의도 면적의 15배 이상을 넘겼다고 하죠. 피해 면적이 7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고 있고요. 주민 18만 명의 대피령 내려지고 또 사망자도 5명 정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건물이 거의 1000채 정도 굉장히 많이 소실된 상황이라서요. 이 지역에 정말 화재가 크게 발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기상학자들은 이상기후로 이런 산불이 더 강화가 됐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제가 앞서 캘리포니아에 이상 가뭄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 부분도 다 이상 기후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후 변화에 계속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기후 위기에
기후 위기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크고 작은 산불들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하루빨리 LA 지역 산불 불길이 잡히길 바라보고 또 동해안 지역도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폭설 상황도 좀 짚어보죠. 지금 네. 충호남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현재는 좀 잦아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나흘간 충남과 호남에 눈이 많이 내렸죠. 거의 30cm 안팎의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습니다. 예. 밤 사이에는 강수대가 좀 약화가 되면서요. 현재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또다시 충남 서해안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찬 공기가 이 강수대를 서해안 쪽으로 밀어내면서 보시는 것처럼 예상 적설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예. 일요일까지의 예상 적설인데요. 전북 서해안은 최대 8cm, 충남 서해안은 최대 5cm 정도로 여전히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지는 많은 눈 때문에 위험도 있는데요. 이 눈이 이제 습설은 아니지만 가벼운 건설이라도 오랜 시간 동안 누적해 눈이 내리다 보면은 비닐하우스 같이 약한 구조물은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같이 눈이 좀 잦아들었을 때 지붕 위에 쌓인 눈들은 치우는 게 좀 좋겠고요. 예. 곳곳에 바닥에 쌓인 눈들도 좀 제설 작업을 통해서 해서 좀 더 빈판길이 만들어지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1월 10일이고 이제 어느덧 1월도 중순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1월 얼마나 더 추울지 또 얼마나 눈이 더 올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최강 한파가 왔지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포근한 겨울 날씨가 나타났었습니다. 네. 12월에 서울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이번 추위에 내려진 한파특보가 올겨울 처음 내려진 거였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이제 전망을 좀 살펴봐도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하순의 경우에는 평년과 비슷한 추위가 나타나거나 좀 높을 수 있겠는데요. 2월에 들어서면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은 날씨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종 이제 강한 한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 같은 한파가 잠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엄청난 추위가 올 걸로 지금은 예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에 제가 평년 기온을 좀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까지는 기온이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요. 다음 주 후반에 반짝 추워지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평년과 비슷한 추위가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근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요. 이렇게 나름 포근하지만 폭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린 것도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차에 의한 강수가 나타날 우려가 여전히 있는 만큼 폭설에는 계속해서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폭설은 조심하고 오늘 내일만 잘 견디면 그래도 남은 겨울은 대체로 온화한 편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의 날씨 전망까지 이마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